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먼저 하면 여기 멋진 사진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KNS 영어학원에서 휘문중 그리고 휘문고까지 담당하고 있는 뼛속까지 휘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김진호라는 강사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어머님들 앞에서 이제 2주 뒤부터 시작이 되는 저희 그 내신 대비에 관련된 휘문중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모습입니다. 예, 거의 뭐 이제 휘문중 애들에게 이런 그 불사신의 날개를 달아주려고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차례는 이제 휘문중에 관련된 얘기와 함께 그 다음에 휘문중이 내신 아웃라인을 좀 보여드리고요. 1학기 기준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학기 때 시험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휘문중 2학년의 내신 기출문제를 갖다가 제가 여기서 어머님들 앞에서 뭐 문제를 푼다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총평,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제 휘문중을 어떻게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뭐 간단한 질문 받으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I'm totally confused라는 이런 표현이 나왔네요. 그래서 완전히 혼란스럽다. 이제 제가 이거를 왜 다뤘냐면 지금 여기에 오늘 들어오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마 휘문중, 제가 알기로는 휘문중 1학년 그리고 휘문중 2학년의 아드님들을 키우고 계신 부모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이제 아직까지 이제 정확한 발표가 나진 않았지만 아마 몇 개월, 6월 달이었나요? 그때 제가 지금 정보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현 중학교 2학년부터는 중3과는 다르게 2025년도에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입시 제도가 좀 바뀌게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고등학교 가시면은 아마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그 내신 체제가 고등학교가 지금 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는 어떤 그런 학년이 바로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고등학교에서 이제 그 내신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이제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내신의 상대적인 어떤 그런 중요도라고 할까요? 변별력 이런 것들이 조금 상실이 될 확률이 좀 높아서, 그러다 보면은 조금은 특목고 쪽으로 많이 좀 이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나. 특목고나 또는 자사고 이쪽으로 이제 뜨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특목고를 가기 위해선 어쨌든 중학교 때 내신을 잘 봐둬야지만 특목고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이제 제가 이제 2학년을 이제 또 이제 새로 받아서 가르치고 있지만은 이번 내신부터는 굉장히 좀 다른 연도보다도 좀 내신을 잘 보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특목고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학년이 지금 현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컨퓨즈드하다. 그리고 휘문중에 빗대어서 또 얘기를 하자면 휘문중은 연도마다 너무 특성이 달라집니다. 지금 요번에도 휘문중 2학년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정보를 좀 받고 있는데, 재작년과 그리고 작년에 휘문중의 어떤 시험의 스타일과 난이도가 너무나 달랐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선생님의 포지션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TMI일 수도 있겠지만은 작년까지는 선생님들 3분이 가르치셨어요. 그 전년도 2021년도에는 원어민 선생님까지 이제 계셨다가 작년에는 남자 선생님들 3분으로 3분이 이제 가르치셨다가 지금은 남자 선생님 1분 그리고 여자 선생님 1분, 이렇게 지금 2분이 가르치고 계셔가지고 범위도 조금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시험의 난이도도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긴 한데 뭐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휘문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선생님의 특성을 조금은 알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포진된 휘문 중에 이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조금 문제를 쉽게 여태까지 내셨던 분이라면, 나머지 남자 선생님 한 분은 시험을 좀 어렵게 내시는 분이 지금 이제 조합이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 선생님 이제 원모 선생님이고 남자 선생님은 이모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그 2분이 지금 이제 합작이 돼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들면 과연 또 어떤 시험 문제가 탄생이 될지 좀 기대가 좀 되면서도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근데 제 예상에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쉽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휘문중이 작년에 너무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얼마나 어렵게 나왔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보면 요거는 이제 휘문중학교 2학년 요번에 2023학년도 1학기 학사 일정을 제가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월 달에 이제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2, 3학년이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되겠고요. 1학년은 시험을 보지 않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가 7월 달에 이제 5일부터 7일, 그래서 2, 3학년 역시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는 그런 학사 일정을 가지고 있고, 이제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내신 대비는 여기 있는 중간고사를 내신으로 대비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략적인 학사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제가 그대로 따온 것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휘문중학교의 뭐 이건 입시 실적이라고 좀 하기에도 좀 그렇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휘문중, 양정중, 경희중, 세화여중,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특목고 이런 데를 굉장히 많이 보내는, 또는 전사고 이런 데를 많이 보내는 그런 학교에 대표적으로 휘문중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뭐 총 인원 자체는 휘문중보다도 세화여중이 더 많네요. 그죠? 근데 어쨌든 휘문중의 이 254명 중에서 보면 과고나 영재학교를 10명 보내고, 그다음 보통 외고나 국제고를 5명, 그리고 자사고를 119명이나 보내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명수로 따졌을 때는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무튼 이 휘문중학교 또는 휘문고등학교도 이제 대학교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휘문중에 다니던 학생들이 거의 한 40% 정도, 그러니까 휘문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 중에 한 40%는 거의 휘문중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휘문고등학교는 자사고고요. 그래서 자사고를 굉장히 많이 보내는 그런 학교로도 역시 유명한 그런 학교가 휘문중학교가 되겠습니다. 뭐 어차피 굉장히 역사도 길고, 그다음 역사도 깊고, 그다음에 굉장히 명문사 그런 학교로 명성 자자하다고 어머님들도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 요 정도의 입시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2021년도하고 그다음에 2022년 2학년도, 즉 재작년과 작년에 1학기 학생들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갖다가 제가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어부터 이제 영어까지 쭉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영어 학원이니까 영어 쪽으로 한번 딱 볼게요. 그러면 영어를 보시면은 2021학년 1학년도에 재작년 1학기 영어 평균은 84점이었습니다. 굉장히 조금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A등급, 한마디로 90점이 넘는 학생들의 비율이 55%, 거의 56%에 달하는 반 이상이 90점이 넘는 그런 시험이었다. 그러면은 난이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시겠죠? 물론 휘문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기본적으로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일단 시험 난이도는 그만큼 또 상당히 좀 쉬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도로 넘어와서는 이제 1학기 때만 봤을 때 이렇게 이제 평균이 쭉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뭐 한 4.3점밖에 안 떨어졌다고 치지만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시험이 좀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90점이 넘는 비율을 봐서도 2021학년 때는 55%까지 이렇게 도달이 되었다가 이제 40% 정도의 이제 90점 이상이 맞춰지는 그런 점수가 됐지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2022학년도 1학기라면, 제가 2학기는 아직 이제 나와 있지 않아서 이제 준비를 하진 않았지만,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 2학기 중간고사, 즉 작년 중간고사죠. 그때는 전체 평균이 67.9점이라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는 1학기 때 조금 이제 그 전년보다 난이도를 좀 이렇게 강하게 주더니만,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완전히 학생들을 갖다가 뭐 거의 문제에 손을 못 대게 만든 그런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휘문중은 2022학년도 때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휘문고도 마찬가지예요. 휘문고도 2021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쉬웠다가 2012학년도 1학년 기준,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어려워져서 거의 휘문이 작년에 뭔가의 어떤 그런 탈바꿈, 여태까지 자기의 그 영어에 조금 등한시했었다고 볼 수 있었으면 그걸 갖다가 탈바꿈해가지고 거의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수학 난이도만큼 그렇게 영어도 어렵게 지금 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중학교 2학년도 상당히 좀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정도까지는 어렵게 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어떤 시험이 준비되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제가 살짝 해봅니다. 자, 휘문중학교 영어 교과 반영 비율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1학기, 그 다음에 2학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여기까지가 중간이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기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각각 수행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가 각기 67점, 요거는 이제 객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가 서술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67점, 33점, 그래서 총 100점짜리 시험지를 보게 되고, 역시 똑같이 기말고사도 마찬가지고, 반영 비율은 35%, 35% 이렇게 반영을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듣기, 말하기, 과제물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30%를 차지해서 총 이제 100%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뭐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객관식 67점과 서술형 33점. 서술형 점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문항수도 많고요. 이렇게 교과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교과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휘문중학교가 쓰는 교과서는 천재교육에서 나온 정사열 씨가 이제 그 집필을 한 그런 교재라서, 이 교재는 사실 솔직히 이 근방에 있는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교재가 아닙니다. 뭐 이 근방에서는 보통 능률김 또는 동아윤 또는 동아이 이 정도 교과서가 상당히 좀 많이 사용을 한다면, 이 휘문중 같은 경우는 천재정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뭐 주변에 따지자면은 요 탄천 건너 있는 뭐 아주중학교, 아니면 반포 쪽에 있는 세화여자중학교, 뭐 아니면 저쪽 광진구에 있는 광희중학교, 뭐 이 정도가 지금 보통 사용한다라고 제가 좀 보고는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대치권에서는 천재 정사율이라는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는 휘문중이 좀 독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저희는 그래서 웬만하면 휘문중은 진짜 휘문중만 모아서 수업을 하는 그런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인원수도 가장 많은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웃라인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작년도 1학기 중간고사와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 이제 저희가 1학기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1학기 것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작년을 기준입니다. 지금 올해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왜냐하면 워낙 변화무쌍한 학교라서 제가 뭐 예측을 갖다가 감히 이럴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막상 닥쳐봐야지 또 이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겠죠.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2학년도 때는 이게 이제 중간고사잖아요. 이 중간고사와 그리고 이렇게 기말고사, 이 중간과 기말의 성격이 확연히 다른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시험 범위를 한번 보시죠. 중간고사 때는 요 휘문은 시험 범위를 많이 줍니다. 그냥 보통 타 학교들은요, 교과서 이 두 개 과를 보통 집어넣거든요. 근데 휘문중은 항상 중간고사 때에는 교과서를 3개 과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때에도 뭐 5,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8과, 7과는 또 이제 기말고사 때 집어넣는데, 뭐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를 1, 2, 3과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교과서가 1, 2, 3과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교과서 본문 앞에 있는 뭐 대화지문, 그죠? 뭐 듣기 지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대화 지문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주관식에서도 이렇게 출연하게 돼가지고 거의 대화 지문에서 8문항이나 출연을 하는 30%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학교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휘하고 문법은 뭐 3점, 3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독해가 이제 10문항, 그 다음에 영장 문제가 이제 4문항 이렇게 진행이 좀 돼가지고 뭐 퍼센트로 따지면 아주 골고루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객관식, 주관식으로만 봤을 때는 객관식은 19문제, 그다음에 주관식은 9문항이나 출연을 하게 되는. 그리고 또 주관식에서도 또 약간 세세하게 이렇게 좀 나눠져요. 나눠지기 때문에 그거까지 분류를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관식은 10문제가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약간 학생들이 시간적인 어떤 그런 쫓김도 좀 있습니다. 이 문항수가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이게 지금 28문항이고요. 이제 작년 2학기 때 가면 29문항으로 또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 28문항, 원래는 휘문중이 문항수가 굉장히 적은 학교였습니다.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3, 4문항 정도 합쳐가지고 객관식이 18문항, 그 다음에 주관식이 한 6문항 정도 돼서 23, 4문항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가 점점 문항수를 갖다가 높여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문항, 그리고 기말고사 때에는 2학기 때에는 29문항까지 늘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는 당연히 교과서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27문항 교과서에서 전문제가 다 나옵니다. 거기 대화지문, 그리고 본문, 뭐 여러 가지 문법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프린트가 뭐냐면 바로 영영 프린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영영 프린트에 담을 수 있는 그 영영 개수가 한 50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험 때마다 선생님이, 그때 작년에는 3분 중에 2분 선생님이 영영 프린트를 막 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한 과마다 한 24개 정도 그렇게 보통 진행이 돼가지고 한 2개과 정도의 영영 단어가 나오니까 50개 정도의 영영 단어를 갖다가 범위를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서 꼭 특이한 문제 한 문제가 출연을 하게 되는데 그 문제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교과서 3개과에다가 그 다음에 영영 단어 프린트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기말고사를 보면 기말고사 때는 이제 범위를 또 먼저 볼게요. 작년 기준 기말고사 때는요. 이제 작년 1학기 기말 땐 교과서가 한 과에다가 물론 이제 2개 과네요. 근데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SL이라는 것은 교과서를 보시면은 이제 스페셜 레슨이라고 있습니다. 4개가 끝나고 나면 스페셜 레슨이 있고 또 4개가 끝나고 나면 스페셜 레슨이 이제 존재할 텐데 그 스페셜 레슨이라는 것은 소위 이제 문법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창한 본문만 나와 있어요. 내용도 되게 좀 유치한 어떤 그런 내용의 본문만 좀 나와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2개과만 딱 집어넣게 되죠. 그러면 이 스페셜 레슨과에서는 솔직히 대화 지문이 없습니다. 본문만 나와 있는 거라서 대화 지문은 4과밖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대화 지문의 문제가 확연히 줄어들게 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4%밖에 안 됐죠. 아까는 거의 30%에 육박하던 대화 지문에서의 문제가 4%로 확 줄어드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휘하고 이제 뭐 문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화 지문에서 확 줄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휘하고 문법에서 문제를 크게 늘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독해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나게 되는 그런 특성을 좀 보였다. 역시 문항수는 똑같았고요. 근데 이때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 기말고사 때는 이런 식으로 영영단어 프린트는 기본으로 또 한 50개 정도가 나오고 외부 독해가 이제 기말고사 때마다 이제 출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교과서의 범위가 줄어드니까 선생님들이 외부 지문을 갖다가 막 줘서 근데 그 지문의 난이도가 4개 중에서 2개 정도는 상당히 까탈스러운 한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수준에 해당하는 문장 구조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독해 지문 그리고 나머지 2개 같은 경우는 조금 쉬운 어떤 그런 독해 지문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분류를 배부를 해서 그거까지도 이제 준비를 시키는 그런 게 이제 기말고사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 교과서 문항수가 이제는 17문항으로 줄었고요. 그다음 범위 외 여기서 11문항 여기는 당연히 또 영영 프린트에서 문제 하나가 나왔고 나머지는 이제 외부 독해 지문에서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10문제 정도가 이제 외부 프린트에서 문제가 나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요것이 바로 2학기 때 중간도 마찬가지 똑같이 중간고사의 특성, 대화 지문이 많아졌고요. 그다음 기말고사 때는 또 역시 마찬가지 프린트가 좀 나왔는데 근데 작년 기말은 사실은 2022학년도 때 2학기 중간 때까지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가 너무 어렵게 나왔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7.9점이라는 평균 점수를 아이들이 찍다 보니까 기말고사 때는 또 약간 좀 쉽게 내셨고요. 외부 프린트가 나오긴 했지만 그걸 갖다가 중학교 2학년 타 교과서에 있는 한 과의 내용을 갖다가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독해 지문, 즉 교과서 지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어떤 그런 지문이 나왔고 문제도 상당히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말 같은 경우에는 2학기 기말은 조금 이제 좀 난이도가 좀 쉬워졌었다라는 거 이제 그런 정보를 제가 전달을 드릴게요. 아무튼. 결론은 지금 현재 올해는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휘문중은 중간과 기말의 특성이 완전히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준비하는 어떤 것도 좀 달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제가 설명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조금 이제 아이들이 많이 틀린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제가 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휘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어머님. 변형입니다. 휘문고도 그렇고 휘문중도 그렇고 변형을 상당히 많이 일부러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대화 지문이거든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대화 지문은 상당히 쉽습니다. 본문보다 더 쉬운 게 대화 지문이잖아요. 대화를 막 본문처럼 딱딱하고 막 이렇게 막 어렵게 대화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쉬운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in your absence의 줄을 거둬놓고서 같은 의미가 되도록 두 단어로 바꾸시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실제 본문에서 in your absence가 나온 게 아니었어요. 실제 본문에서는 without you가 나와서 너 없이라는 너가 없이 이런 의미가 나온 실제로는 without you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without you를 갖다가 이렇게 in your absence라는 말로 바꿔놓고서 여기에다가 without you를 갖다가 적게 만드는 그러니까 암기가 돼 있었다면은 그냥 그 암기 자체로 풀 수는 있었으나 암기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딱 봐도 당황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 absence라는 단어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이 단어를 실제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잘 알고 있는 애들이 또 별로 없습니다. 특히 중요한데 휘문중학교 우리 남자 아이들이시기 때문에 암기를 되게 좀 싫어하시고 단어 암기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단어 암기를 좀 많이 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성질을 갖다가 변형을 시킨다. 이것도 finally도 원래는 at last라는 원래 단어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로 바꿨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나와서 변형을 주신다라는 것을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는 뭐 대화를 또 요약까지 하십니다. 근데 이 요약문은 솔직히 안 나와 있거든요, 책에. 그 대화를 선생님이 알아서 요약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밑줄 친 부분 중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라고 했는데
요것도 이제 아이들이 요약문인데 요약문 자체를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어떤 문제까지 나왔냐면은 이제 without 다음에 eating이 나왔는데 요 이제 이게 솔직히 이제 이게 답을 말씀드리면 제가 갑자기 풀이가 돼서 좀 죄송한데 이게 being eaten으로 이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동명사를 이렇게 수동형 동명사까지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타 학교에는 거의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뭐 문법이 조금 어렵게 나오고 더 깊숙하게 나오는 뭐 숙명이나 아니면 진선여고 뭐 진선여 중이죠. 뭐 요 정도에서는 뭐 나올 수 있을 법도 하지만 사실은 그 외에 타 학교에서 이렇게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들어가지 않는 동명사편의 심화편까지도 이제 문제를 내는 그런 학교로 변모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제 in charge of라는 요 표현과 같은 표현으로 이제 같은 표현을 써야 이제 그 다른 표현을 고르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렇게 take charge of 막 이렇게 막 다 쓰고 나니까 헷갈립니다. 헷갈린 정답은 4번이었거든요. 똑같은 charge인데 이렇게 on을 쓰게 되면 뜻이 달라져요. 뭐뭐의 혐의를 받고 있는 막 그런 뜻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4번을 골라야 되는데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요거 본문에 나와 있는 요 표현을 이렇게 같은 표현으로는 저희가 설명을 해주지만 이렇게 완전 변형시켜가지고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비스무리하게 생긴 단어까지 해가지고 요걸 갖다가 시험에 내면 아이들이 이거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2학년에 이제 작년까지 계셨던 박 이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프린트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어렵게 좀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거의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의 수준까지도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 분이 이제 본인이 그 본인 자료에다가 이런 표현들을 갖다가 막 이제 뭐 써놓고서 이제 수업 때 진행을 하셨었는데 사실은 휘문중 아이들이 또 이제 그 선생님 수업을 그렇게 막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 그 선생님 프린트가 중요하다. 그 선생님 수업 자료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잘 듣지를 않고 물론 그 자료를 갖다가 제가 이제 받아서 이제 설명까지도 해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어떤 꼼꼼함이 없이는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학교가 됐다라는 건데 근데 그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학년을 바꾸셔서 이제 다른 학년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이제 이런 문제는 조금 나오지 않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는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 당연히 선생님의 어떤 그런 자료 학교 선생님의 자료 그게 바로 이제 정보거든요. 시험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서 솔직히 방어만 할 수 있는 그런 뿐이지 저희가 공격적으로 막 뭐 이렇게 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님 수업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이제 정규 수업할 때 휴문 애들한테 제발 학교 선생님 수업을 잘 들어라. 그래서 나한테 정보를 너희들이 더 많이 줘야지 내가 그걸 정리해서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잘 듣고 있을지는 제발 잘 듣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자, 그다음 문제 한번 보시면 이것도 제가 왜 가져왔냐면 변형입니다. 뭐가 변형됐느냐? 이런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다 실제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이 아니고 다 변형이 된 어떤 그런 것들이 되죠. 뭐 그냥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get rid of가 실질적으로는 take away였는데 이렇게 제거하라라는 get rid of라는 말로 막 바꾸고 made a decision도 실제로는 그냥 decide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막 어떻게든 선지를 갖다가 바꾸는 게 휘문고랑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제가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법을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본인이 보지 않는 표현, 본인이 안 봤던 표현이 딱 나온 상태에서 거기서 어법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 이거 휘문고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흡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문제 유형이 바로 정답 2개 고르는 거. 네, 그리고 또 특징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2개가가 들어가든 3개가가 들어가든 교과서에 여기 각각 그래마 포인트가 있습니다. 2가지 정도의 그래마 포인트가 있는데 이렇게 어법상 어색한 걸 모두 고르시오라는 휘문 중의 문제는 이 그래마 포인트에서 벗어난 보기까지 나온다. 즉 한마디로 마치 고등학교처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문법만 네가 알면 돼. 이 정도를 벗어나서 좀 굉장히 많은 오픈형 문제를 좀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있는 이 표현들을 갖다 각기 다르게 바꾼 다음에 여기서 어법을 내버리니까 당연히 이런 데에서는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뭐 지각동사 공식이면 지각동사 공식 아니면 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면 형용사적 용법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그냥 아무데나 랜덤식으로 막 이제 어법 포인트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다 건드려줍니다. 다 건드려주고 그다음에 어떤 이러한 그 문장이 또 어떤 다른 문장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 있는 어떤 그런 문장의 전환이나 아니면 동의 표현이나 아니면 표현의 어떤 그런 또 반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정리를 해주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where to sit on, on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틀렸다라고 골라주셔야 되는데, 솔직히 이게 어퍼 포인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휘문 고고 스타일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줄을 다 거버립니다. 줄을 다 거버리고서 여기서 어법상 그것도 올바른 문장을 찾으래요. 틀린 문장 하나를 찾는 건 아이들이 조금 쉬울 수도 있는데, 올바른 문장을 갖다가 고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역시 본문의 표현이나 내용이 좀 변형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또 랜덤식으로 어법을 갖다가 이렇게 틀어서 내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변형이다. 그리고 상당히 문법이 오픈형, 개방형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치고는 그러니까 뭐 저희 선생님들이 볼 때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게다가 지금 현재 중학교 이제 2학년 갓 올라온 학생이 첫 내신을 보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헉 하고서 이제 당황을 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소위 영영단어 프린트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영영단어 한 50개 정도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문제에서 요게 이제 지금 이제 한 재작년 말부터인가요?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이상한 가로 세로 낱말 퍼즐을 시작하시더니만, 이것도 되게 웃겨요. 예전에는 이렇게 한 다음에 휘문중학교 5개 철자를 갖다가 찾아내라 라는 그런 문제였는데, 갑자기 또 작년 2학기 때부터인가요? 큰 사람이 되자. 요게 휘문중 교훈이라고 하죠. 예, 교훈입니다. 그래서 큰 사람이 되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6개로 좀 늘렸습니다. 5개만 찾아라 그러더니만 6개로 늘려서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철자를 갖다가 이렇게 적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철자는 무의미한 글자가 되는 뭐 그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 문제 유형이 영영 이제 뜻을 줘요. 뜻을 준 다음에 그 뜻에 해당하는 단어를 여기다가 학생들이 적는 거죠. 가로선 낱말 퍼즐 하듯이.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문제가 또 나왔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 같은 의미로 쓰인 어떤 문장들을 갖다가 줬는데, 이 중에서 뭐 어법이 이상한 거, 한마디로 이것도 문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수동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표현 문제고요. 해서 이렇게 어법이나 또는 표현상 같은 게 아닌 문장을 갖다가 골라라라는 그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뭐 한 시험당 3개에서 4개 정도 나왔었는데, 작년에는 약간 줄었어요. 이 문제가 1개에서 2개 정도로 좀 줄었다가 또 언제 다시 부활할지 모르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이것도 작년부터 이제 시작했던 그런 문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의 대화 지문을 줍니다. 물론 이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범위에 나와 있는 대화 지문을 또 선생님이 또 요약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거 따로 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요약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빈칸을 이렇게 주시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형태 바꿔가지고 단 한 단어짜리, 한 단어짜리, 2단어짜리 이렇게 써라. 이 문제도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시간이 많이 뺏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갖다가 아이들에게 좀 뺏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 유형, 약간의 왜고형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이제 요약형 서술형 문제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 보면 더 심한 문제가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 위 글이 나와 있습니다. 윗글에 일치하는 내용을, 그럼 내용 일치 문제잖아요. 내용 일치 문제는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여야 하는데, 이게 뭐 A부터 I까지 준 다음에 일치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골라라라는 어떤 이런 문제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에 어떤 글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윗글과 이렇게 윗글을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한 것 중에 일치하는 내용을 모두 다 골라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뺏으려고 하는 약간 왜고형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술형 같은 문제를 보면 이 빈칸에 이제 어법에 맞게 문장을 만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실제 이 리포터하고 이 파트리샤라는 사람이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대화문을 만든 겁니다. 만든 다음에 그 리포터가 여기서 내용상 할 질문이 뭘까라고 이 단어를 갖다가 어법에 맞게 변형해서 쓰라고 얘기했으니, 여기에서 리포터가 무슨 질문을 했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런 문법적 지식, 즉 그 영작할 수 있는 컴포지션의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문장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 상당히 난해한 그런 문제, 게다가 4점짜리 문제가 됐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휘문중 문제가 뭐 휘문 쉽다라고 옛날에는 그랬었지만, 지금 보니까 어머님들 보시면 느낌이 어떠십니까? 막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왜 담았냐면,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선지가 이 정도까지 이제 발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상당히 원래 중학교 2학년 그 교과서를 어머님 보시면 되게 짧은 문장들만 막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 학원에서 뭐 제가 이제 의대 자사고반을 맡고 있지만은 아이들이 그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의 어떤 그런 수준과 그다음에 학원에서 배우는 어떤 독해 교재 수준을 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본문을 갖다가 암기해라 그러면 뭐 휘문 아이들이기 때문에 암기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암기를 잘 하고 가요. 왜? 워낙 그 내용이 쉽기 때문에 그냥 암기가 아니라 애들이 문장을 또 잘 만들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선지도 좀 그렇게 쉽게 나와주면 좋은데 선지 자체를 굉장히 조금 난해한 단어를 갖다가 집어넣고요. 그리고 구조를 갖다가 좀 어렵게 만들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학생들이 구문 독해를 요구를 하는 구문 독해를 해서 이 내용을 갖다가 일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은 쉽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 자체를 갖다가 중학교 2학년 수준보다는 좀 벗어난 그러한 선지를 주고 있으니 학생들 입장에서 역시 기본적인 구문 독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은 요거 자체를 해석을 못해서 틀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지금 오픈형 문제가 어법도 오픈형 문제가 많이 나오고 물론 저희가 시험 때 대비를 다 해주곤 있지만 오픈형 문제가 나오고 근데 이런 선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어떻게 선지를 만드실지 저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휘문중은요 기본적인 내공이 좀 탄탄하게 있어야지만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학교다라고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저희가 뭐 90점 넘는 게 목표로 잡는 건 아니잖아요.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내공, 오픈형 어법 문제와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어려운 어떤 구문 독해까지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변형과 그 다음에 어려운 선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내공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뭐냐면은 단어입니다. 영영 단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영 단어가 보통 여기 제가 25개,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또 24개. 그래서 한 50개 정도씩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눠주시는 어떤 그런 영영 단어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암기를 시키고 요거는 이제 시험 전날, 직보 때까지도 학생들에게 암기를 시켜서 틀리지 않게 만드는 그런 프린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5개, 그 다음에 24개. 뭐 요번에도 과연 두 분이 다 영영 단어를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요 정보 하나 드릴게요. 작년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세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가 범위가 1, 2, 3과 이렇게 세 과씩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기말 때에는 한 분이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고 기말 때에는 기말은 이제 외부 독해가 들어가니까 기말 때에는 한과 그다음에 스페셜스는 한과 그리고 이제 외부 독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세 분이 이제 이렇게 같이 분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셨다면 지금 올해는 지금 두 분이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따끈한 정보는 이번에는 시험 범위가 1과하고 3과가 들어가는 약간 좀 이제 두 개가밖에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혹시나 외부 프린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항상 긴장을 하여라라고 제가 일단 얘기는 해놓은 상태지만 이번에는 1, 3과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올해는 두 분이서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 두 분이 역시 각기 해당하고 있는 그 교과서 범위의 영영 단어로 프린트를 주신다면 역시 한 50개 정도 영영 단어는 그래도 바뀌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제가 하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학생들이 그 전에 배웠었던 내용에 대한 리뷰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칸을 막 때려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어색한 표현을 갖다가 어법상 어색한 요거는 어법 및 문맥상 어색한 표현을 골라 수정하라. 이거는 무범입니다. 요거는 제가 어떤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보기를 준 거고요. 여기는 문장을 갖다가 변형하라. 이런 것들 문제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to make 이게 맞는지 이렇게 하나 하라는 건데 요 나머지 요 윗글에서 어법상 문맥상 어색한 표현을 모두 골라서 아이들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9개다. 이 중에서 9개를 갖다가 다 찾아서 고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제가 수업을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부교재, 그 외부 프린트였습니다. 그래서 외부 프린트인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담아온 거거든요. 리뷰 테스트를. 그래서 식중독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뜻을 주고서 요거 이제 그 응용, 즉 어형도 변화하고 그 다음에 관계사를 이용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응용 영작이잖아요. 주어진 어떤 이런 걸 저기 담아가지고.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부 독해 프린트가 조금 난해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영작 연습을 또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독해 유형의 문제를 제가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 알맞은 거 형태를 갖다가 이렇게 쓰시고 역시 마찬가지 영작 문제. 그 다음에 이번엔 되게 심하죠. 12곳을 갖다가 알맞게 수정해라. 이런 걸 다 훈련을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그 추가 독해 자료였습니다. 많이 나왔을 때를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추가 독해 자료가 상당히 많이 나왔을 때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엄청 많죠? 네. 보시면은 이게 거의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지문 그 절대적인 양이라고 보셨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 정도까지도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시험에 말이죠. 이 정도까지 또 있네요. 그리고 요 자료는 지금 현재 작년에는 이제 중학교 3학년으로 가셨었던 원선영 선생님께서 다시 2학년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재작년에 원선영 선생님께서 주신 추가 독해 자료를 갖다가 그래서 담아왔거든요. 그래서 요런 자료도 지금 현재 2학년에 지금 배치가 된 원선영 선생님께서 이거 이름 말씀드리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그분께서 주셨던 자료라서 제가 또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런 외부 독해에 대해서 제가 또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해석본을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빈칸을 다 채우도록 하고 그리고 어법 선택까지도 하면서 그 다음에 배열까지 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통영작까지 시켜서 어쨌든 100% 암기를 100%까지 다 될 수는 사실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범위가 많은 어떤 휘문중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암기가 될 수 있는 어떤 훈련을 시킴으로써 좋은 점수를 맞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휘문중학교 내신 특성은 뭐냐면 작년을 기준으로는 점점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가장 낮을 때는 67.9점까지도 진행이 됐다. 그 다음에 지문병이 갑자기 굉장히 심해졌다. 그리고 어려운 동의 표현 숙제 필요하다. 아까 찰지라는 단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막 표현을 만들었던 것도 보셨을 것이고요. 선생님이 수업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그 수업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이제 정리를 또 이제 해주게 되겠습니다. 중간 기말마다 특성이 달라집니다. 요거는 올해는 어떻게 될지 한번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약 서술형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만만치 않아서 뭐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시간을 갖다가 아이들에게 뺏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기본 실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과 많이 나와 있다. 그 다음에 그래머 포인트 외 문법 사항에 대한 실력 요함. 그래서 내공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오픈형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과 기존에 없었던 창의적인 문제가 계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때마다 막 어떤 특이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막 나오고 아이들을 당황시키는 그런 학교가 됐다. 그 다음에 영영단원 당연히 숙지 필요하고요. 그 한 문제를 위해서 그 다음에 휘문고처럼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진화하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득점 달성은 뭐 당연한 얘기이겠지만 일단 내용 암기는 기본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표현, 숙지, 그 다음 기본 영어 실력 중요, 그 다음 학교 선생님 프린트 중요, 그 다음에 동영상을 통한 반복 학습은 뭐냐면 제가 이제 보통 내신 때는 뭐 저희 지금 현재 그 동영상을 요청을 하면은 이렇게 저희가 지금도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정규 때도 이렇게 드리고는 있지만 제가 내신 때는 특별하게 이 동영상 수업을 저희 카페에다가 올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기본적으로 반복해서 봐라 라고 하기 위해서 카페에다가 올리는데 이번에도 제가 카페에다가 올릴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거고요.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제발 요거 혹시 휘문중 현재 2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계신 부모님께서는 오늘 집에 왔을 때 너희 학교 영어 선생님 무조건 설명을 잘 듣고 그래야지 시험 잘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교육을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 설명은 다 끝났고 요거는 이제 요번 4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그 휘문중학교 시간표인데요. 4월 1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시작을 토요일반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반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주 1회 반이 나와 있는데 주 1회 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요일은 저랑 수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윤상헌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금반은 5시부터 7시 반 한 타임 저랑 수업을 하게 되고요. 화목반은 조금 아이들이 화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1, 2부로 나뉘어져가지고 5시에 시작하는 반, 그리고 7시 반에 시작하는 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수업 플로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시간, 2시간 반에서 1시간은 학생들 이제 그 테스트 및 그 다음에 관리. 그래서 이때 테스트는 계속 반복적으로 뭐를 하게 되냐면 교과서 단어와 그 다음에 교과서 본문과 그 다음에 그 전날에 배웠었던 예를 들어서 1교시 첫 번째 수업 시간에는 뭐 1과 문법을 갖다가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가르치거든요. 그럼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일과제 이제 본문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때 두 번째 시간에 오면은 일과 문법에 대한 리뷰 테스트를 보게 되고, 세 번째 타임에는 본문에 대한 리뷰 테스트를 갖다가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통 세 가지 시험이 아이들에게 부여되고, 그렇게 문제를 풀고 채점도 하고 거기에 대한 틀린 거를 잡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1시간 반 정도는 이제 제가 이런 문법 또는 본문을 갖다가 아주 깊게 학생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은 평일은 2시간 반씩, 그 다음에 주말에는 4시간씩 주일에 반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뭐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좀 좋겠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휘문은 어쨌든 이제는 만만한 학교가 아닌 걸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의 기조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겠나라는 예측을 살짝쿵 제가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목표는 100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되게 좀 어려운 것까지 학생들에게 숙제를 시킬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그 설명을 다 드렸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간단하게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제가 받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잠깐 기다릴 테니까요. 지금 질문 있으신 분은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중1도 2학기부터 시험이 생기는데 중1도 반 개설이 있으신가요? 중1도 이제 시험이 생기는다고 저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중1도 2학기부터 시험이 생긴다면 중1도 내신반 개설을 저희가 해야 되겠죠, 어머님?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중1은 또 이제 글로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중1 내신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중1 내신을 준비하는 반이 개설이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저희 고등관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관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몫이기 때문에 아마 개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인데 시험을 당연히 준비를 좀 시켜주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신반 중1도 있나요? 그거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교과서 지문 암기가 필수인가요? 요게 이제 상당히 사실 딜레마에 좀 있는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변형이 됩니다. 변형이 되기 때문에 교과서 지문 암기, 아이들 굉장히 좀 솔직히 괴로워하긴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교과서 지문 암기가 돼야만이, 예를 들면 아까 오픈형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물론 모든 것을 다 어법도 막 건드려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이제 생기게 되면 학생들이 그걸 본인이 이해하고서 풀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은 솔직히 암기를 통해서 이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게 되면 휘문 중1을 기준으로 그냥 제 추측으로는 80점 이상까지는 보장이 된다. 암기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 80점이 보장이 되고, 나머지 이제 20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실력, 그리고 선생님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다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채워지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암기는 필수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근데 중학교 2학년 교과서 암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수업에 오게 되면 이때는 1과 본문을 암기하고, 그 다음 2과 본문을 암기하겠죠? 아니죠. 요번은 기준으로 3과니까 3과 본문을 암기하겠죠? 그럼 저희가 총 이제 보통 6회 수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또 1과를 또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또 2과를, 또 3과를 시험 보고요. 또 1과를 시험 보고요. 또 3과를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암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시험 시간에 맞게 모의시험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모의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은 보통 제가 후반부에 학생들에게 이제 기출문제를 후반부에 좀 많이 보여주면서 같이 풀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출문제로 시험 시간에 맞게, 시험 시간하고 똑같이 맞게는 아마 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생각보다 문제를 좀 빨리 풉니다. 그래서 보통 그 시험 개수와 시험 스타일에 맞는 문제를 저희가 이제 또 모의고사처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테스트를 봅니다. 근데 뭐 45분 동안 그걸 갖다가 풀라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보통 학생들 모의고사처럼 저희가 뭐 한 30문제 정도 만들어서 주면은 한 25분, 30분 정도면 아이들이 좀 풀기 때문에 그런 모의 시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중1 내신반이 4월에 개강이 되나요? 근데 이거는 중1은 2학기부터 시험이 생기는데 4월에 개강이 되진 않겠죠, 어머님. KNS에서 단대 부중 1은 4월 개강을 한다고요? 그거는 저는 지금 현재 모르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서, 그러면 단대 부중 1이 4월에 개강을 한다는 얘기는 그럼 이 학교는 1학기 때 시험을 본다는 것일까요? 중학교 1학년 쪽은 저는 정보가 없어가지고 요거는 글로벌관에 좀 여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은 제가 담당하지 않아서
그거는 제가 정보를 지금 정확하게 드리기가 제가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거고 이거는 학원의 문의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은 문제가 됩니다. 단대부중일은 1학기 때 중간고사가 있네요. 그럼 단대부중은 1학기에 중간고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월에 개강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휘문중 같은 경우에는 휘문중 1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때 중간고사가 있으므로 2학기 때 이제 내신 대비반이 생기겠죠. 신기하네요. 1학년이 내신 대비를 갖다가 이제 또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게 신기하네요. 예, 그 부분은 참 저도 좀 약간 쇼킹한 그런 지금 질문이었습니다. 2학년에 관련돼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2학년 담당이기 때문에.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말고 글로벌관에 문의를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더 정확하게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혹시 저희 글로벌관 전화번호를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드릴 수는 없나요? 아니면 저희 고등관으로 오시면 글로벌 쪽으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저희 학원으로 연락을 좀 주시든가, 집에서 시험 공부는 따로 얼마나 해야 할까요? 요거 이제 질문도 이제, 괄호 넣기나 순서별 문제가 맞나요? 아니에요. 괄호 넣기 문제는 아까 제가 이거 다시 보실 수는 있지만 일단은 파란 하늘맘께서 질문하신 집에서 시험 공부는 따로 얼마나 해야 할까요? 시키는 것만 제대로 해오면 됩니다, 어머님. 추가적으로 뭘 더 시켜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뭐 문제를 갖다가 사실은 무슨 백발백중, 내신 콘서트 해가지고 이렇게 시중에 팔고 있는 여러 가지 내신 시험 문제집이 있지만 저희 학원에서 제공되는 거기 있는 그 문제도 상당한 양의 문제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주는 시험 그 숙제 양만으로도 굉장히 좀 버거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이거 보통 몰아서 많이들 하잖아요. 당장 이제 금요일이 이제 그 수업이면 목요일 날 막 이제 숙제를 하려고 하고 아니면 금요일 날 막 학교 가서 숙제를 하려고 하면 숙제 다 못 해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눠가지고 숙제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계획성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괄호 넣기나 순서배열 문제가 맞나요? 순서배열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순서배열 문제는 어쩌다가 한 문제 정도가 나오기도 하지만 괄호 넣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빈칸으로 이렇게 주고서 나오는 문제가 다 약간 변형돼가지고 선생님이 요약문을 만들어서 빈칸을 거기다가 때리고 거기에 집어넣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질문이 이제 더 없으신 것 같으니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학원 쪽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절 찾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그때 제가 또 직접적으로 통화도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기말고사 전이겠죠? 제가 한번 설명회로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KNS의 김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